서울의 평균 월세가 원룸 월세가 76만 원이랍니다. 전세도 2억을 훌쩍 넘는다고 하고요. 원룸이면 1인 가구가 사는 건데 1인 가구에 평균 월세가 76만 원이라 하니 깜짝 놀라죠. 전세도 2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뭐 아파트도 들어가고 소형 아파트 뭐 빌라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평균이 이 정도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근무하는 되게 젊은 이제 친구가 있는데 강남구 신사동에 살아요. 강남구 신사동에 원룸으로 사는데 대략 보니까 이 월세가 한 60만 원 전후 정도는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아마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그냥 이 빌라, 되게 이제 좁은 빌라일 텐데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다. 뭐 거기에다가 뭐 관리비 따져야 되죠, 공과금 해야 되죠. 이러면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회사 가까이에 있으니 출퇴근 비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 들어가니 그거 감안하면 되려 결코 이렇게 뭐 비싸다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이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외곽에서 다니면 교통비로만 15만원, 20만원 나가는 경우도 다반사이니 그런 거 감안하고 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금액이 과하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 그래, 충분히 서울에 원룸 이렇게 평균 월세가 76만원, 전세 2억, 이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오피스텔에 살고 오피스텔 관리비 뭐 20만원, 25만원 내고 뭐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이렇게 살면 1인 가구 뭐 한 250만원 받아서 거의 뭐 주거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 나가면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먹고 쓰는 이제 생활비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술을 마신다,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면은 과연 서울에서 한 달에 한 250만원 실수령액 받아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너무 빡셀 것 같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아니 250만원 받아가지고 월세 60만원, 70만원 내고 공과금 내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긴 자기대로 또 밥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따져보면 돈 나가는 게 참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빡빡해서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들이 참 돈 모으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라고 해도 전세 2억이 넘는 데는데 평균이요. 전세 2억 내면 실제로 1인 가구들 중에 2억 돈을 뭐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20대 후반이다, 30대 초중반이다, 미혼이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안 많을 텐데 전세 2억 이상 되는 걸 원룸으로 가지고 있다, 산다, 생활한다. 야, 이것도 엄청나게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억이 뭐 결국에는 진짜 자기가 모은 돈 2억이 아니고 뭐 전세자금 대출이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 봅니다. 뭐 전부 다가 전세자금 대출이면 뭐 대출이자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잡아도 2, 4, 8 이러면 1년에 이제 800이고 그러면 대략 뭐 월에 이자 비용으로 내는 게 뭐 60만원, 65만원 뭐 이 정도네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세 한 60만원 내는 거랑 뭐 전세 2억짜리 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1인 가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주거 비용 부담이 적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이제 해소하려 보면 뭐 결국에는 이 중심지에서 좀 외곽으로 좀 떨어져 나가야 되고 아니면 좀 더 넓고 좀 더 허름한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야 평균 76만원 그 아래인 뭐 60만원짜리, 50만원짜리, 40만원짜리로 이제
조정해서 이제 살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10년 전이나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들의 뭐 평균 이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어들인 돈이 특별하게 많이 늘 것 같지 않은데 주거 비용도 늘어나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료, 이 밥값 이런 것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로 보면 야 어떻게 살지? 도대체 뭘 보고 살아야 되나라는 이런 걱정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되게 빡빡하고 되게 부담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감당하고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참 먹고 사는 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인 가족이고 이제 외벌이 하는 가장인데 물론 1인 가구보다는 벌어들이는 돈은 많은데 또 저는 저대로 또 4인 가구이다 보니 들어가는 돈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벌어들인 돈과 쓰는 생활비 그리고 내가 이제 저축하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자금 여력 이런 것들 따져보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따져보면 요새는 1인 가구든 신혼부부 이제 2인 가구든 애 하나를 둔 3인 가구든 저처럼 애 둘 둔 4인 가구든 다들 다 빡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빡세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주거 비용 부담이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참 다들 사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최상류층, 상류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0.9%에 해당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나 혹은 상위 한 5% 정도 되는 현금성 자산을 한 5억이나 뭐 한 7억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겨우 좀 여유롭게 살까. 그게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들은 다들 빡빡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안 나고 살면 다행이다 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네요. 이런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떤 삶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더 많이 드네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담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앞으로 아마 물가는 더 올라가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470원 80원 찍고 있는데 이게 원가로 반영이 돼서 또 수입하고 하는 게 또 시간차가 발생하잖아요. 2달이든 3달이든. 이 말인즉슨 2025년 2월 되고 3월 되고 4월 되면 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여파를 줄 텐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